안녕하세요. 바른정당 최고위원이자 부산 해운대갑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제가 어제 썰전 보고 새벽 1시쯤에 오늘 10시 기자회견 할 거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정부가 작전 세력, 가상통화 작전 세력의 컨트롤 타워다라는 증거가 뭐냐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국무조정실이 이 엠바고 보도자료 배포한 것이 바로 작전이었습니다. 그게 시세 변동과 함께 정부의 엠바고 보도자료를 엠바고를 걸고 해제하기까지 이 시간대별로 시세 변동을 같이 분석해 본 결과 이 엠바고를 걸고 해제하기까지 40분 이 기간 동안 시세 차익 상당히 큰 폭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국무조정실이 엠바고 보도자료에 대한 문자 공지를 한 게 1월 15일 9시입니다. 9시에 문자 공지를 하고 엠바고를 해제하는 시간을 9시 40분으로 밝혔습니다. 요즘 다들 아시겠지만 정부의 일거수일투족에 이 가상통화 개미들이 다 주목합니다. 정부의 말 한마디 한마디로 가상통화 시세가 폭락하고 폭등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 정책 발표에 따른 시세 변동인데요. 아실 겁니다. 1월 16일 김동연 부총리가 김어준 뉴스공장 출연해가지고 거래소 폐쇄는 살아있는 옵션이라는 발언이 있었던 그날 폭락했던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냐? 김동연 부총리가 출연할 것이다라는 예고를 듣자마자 개미들은 무슨 내용일까 찾기 시작합니다. 자기 정보 네트워크를 총가동해서. 그럼 정보가 빠른 사람은 빨리 알고 늦는 사람은 늦게 알고 개미들은 나중 매체 발표를 보고 나서 그때야 합니다. 근데 출연 예고할 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악재가 있다는 것을 감지했던 거죠. 그리고 그 발언이 라디오에서 그 발언이 나올 때부터 계속 떨어집니다. 물론 이때는 중국에서도 악재가 있어가지고 더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김동연 부총리의 폐쇄 살아있는 옵션이라는 이 발언은 어쨌든 이 하강 그래프를 만든 주요한 원인인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이건 이렇게 아시죠? 1월 11일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할 거다라는 발언이 있고 또 금융위에서 거래소 폐쇄 발언은 부처간 조율된 것이다 라는 추가 발표가 있을 때 마찬가지로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확인된 사안은 아니다 했을 때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정부의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가상통화 시세에 큰 폭의 변동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거를 모를 리가 없는 정부가 요건 제가 좀 가상통화 관련 보도자료 엠바고를 건 것 자체가 충격적인 겁니다. 이 엠바고 문자가 나간 9시부터 엠바고 해제되기까지 40분이면 작전하기 충분한 시간 아닙니까? 작전하기 충분한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대가 이렇게 됩니다. 9시에 문자가 나가고요. 9시 20분에는 보도자료 원문이 공유됩니다. 그리고 9시 40분에 언론에 공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자 나갈 때부터 이게 호재냐 악재냐? 가상통화 작전 세력들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찾아볼 수밖에 없겠죠. 그게 시세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내가 들게. 그대로. 이 보면은 9시에 문자 공지될 때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악재가 아니고 호재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왜? 가상통화
컨트롤 타워가 법무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옮겨진다는 거였거든요. 핵심 내용이. 법무부는 아시겠지만 폐쇄를 하겠다라고 발표해서 청와대한테 한번 핀잔을 받은 부처입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로 옮겨진다는 것은 정부 정책이 폐쇄는 아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고, 따라서 가상통화시장에서는 이걸 호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엠바고 된 채로 보도자료가 공유된 9시 20분 계속 오릅니다. 호재 발표 9시 40분에 엠바고가 해제되고 국민한테 공개할 때 계속 오릅니다. 이때부터 실검에 뜨기 시작합니다. 이제 개미들은 이제 이 기사를 보고 나서야 이제 호재가 나왔구나. 이때부터 매수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시까지 매수 랠리가 이어지고 이때 한 비트코인이 한 약 100만 원 오릅니다. 한 5% 정도가 이 짧은 시간에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이죠. 작전 타임은 40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상통화 시세에 큰 폭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정부 발표는 전격 발표를 해야지 미리 예고하고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줬다는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공무원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모든 개미들이 정부가 무슨 말 하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무조정실 관련 부처 공무원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빨대 꽂고 무슨 이야기 나오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데 40분 전에 엠바고를 걸었습니다. 그럼 난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간대에 관련 공무원들 문자, 전화전은 상당히 폭주했을 거라고 봅니다. 정부가 이런 엠바고 건 것이 시세에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발표를 했다면 이건 완전히 무능한 거고요. 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알고도 40분간 작전 시간을 줬다는 것은 정부가 촛불 개미들 등골 빼먹은 그런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정부가 작전 세력이다. 작전 세력의 컨트롤 타워 증거가 맞냐. 이렇게 의문을 제 말씀을 듣고도 표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지능적인 작전 세력의 지능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것입니다. 40분간 엠바고 시간을 벌어줘서 정보가 빠른 사람들은 벌고 정보가 느린 촛불 개미들은 잃고, 그러면 뭐 가장 순박한 일반 개미들이 잃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정부에 요구합니다. 이 엠바고를 걸겠다라고 이 기획을 한 사람, 이걸 승인한 책임자, 저는 국무총리가 엠바고를 걸어라라고 했는지 국무총리가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국무조정실은 총리실 산하니까요. 국무조정실장은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는 이 가상통화 엠바고 보도자료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엠바고 작전 타임을 작전 세력에게 벌어준 이 진상 공개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